자, 안녕하세요. 2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1월 달 PC 물가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경계 심리가 좀 커지는 모습 때문에 지수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향후에 방향성이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PC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 물가를 가늠하는 데 쓰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되냐? 현재 시장에서 보는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 0.3% 상승에 전월의 0.2보다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상승해가지고 전월의 2.6%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요 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호재 딱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선반영이 되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닌데 이거보다 높게 나왔을 땐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CPI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불안을 키운 가운데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보다는 조금 낮지만 어제랑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3월, 5월은 끝났고요. 6월. 자, 그랬을 때 현재 대략 6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C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설령 6월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페드에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건 그래도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는 그러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세 번, 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오게 되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때 또 한 번 올라가는 모습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당분간 고금리 분위기가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여는 총재들 하는 발언도 놓고 보게 된다면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딱 정리할게요.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이에 맞춰서 금리 인하가 전방위적으로 보여져야지 그때 금리 인하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속도 낸다라는 발언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스탠스는 이렇구나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국채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의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뭐 지금은 GDP 때문에 이렇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6월 달에 설령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지나면은 금리 인하는 스타트가 될 것이고, 그때 국채 가격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국제 같은 경우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더더욱 이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딱 봤을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 PC가 좋게 나오면 굉장히 큰 호재.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 조금 더 투자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신호탄 국채가 보여줄 수 있으니 국채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54달러로 마이너스 0.4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상승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 뭐가 있는지를 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면, 자, 지금 핀테크가 이 금리가 계속 높아진 부분 때문에 결제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낮게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왔었단 말입니다. 올라갔던 몸값이 쭉 빠지게 되었는데 다시금 투자가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결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올 한 해로 보면 결국 이게 스타트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선반영하면서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결제 기업들의 몸값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큰 호재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애플카를 포기하고 AI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LG랑 삼성의 이 CEO들과 미팅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협업 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 LG는 XR 동맹 요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관련되어 있는 테마의 종목들, 부품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메타의 메타버스가 되게 이제 조금 더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에 애플의 MR 헤드셋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메타의 제품이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뭐다? 메타가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까고 보니까 내용도 좋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건데, 근데 만약에 LG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당연히 이 메타버스도 AI 쪽이랑 엮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투자량이 증가할 것이기에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재개 요걸로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 된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수출 7천억 드라이브 주력 품목 20개 민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관 합동으로 이 대책회의 하면서 지원까지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요즘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죠? 기업 혼자서 해외를 뚫자 이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한국 안에 있는 정부랑 이 기업은 한 팀으로 묶여갖고 해외를 상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끼어들게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뭐다? 아, 여기는 정책적인 지원도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관련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쭉 향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흐름에 올라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화물 사업 지금 매각이 거의 이제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일단 LCC에서 받아내면 그 LCC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한번 보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아시아나에서 화물을 덜어내면요. 그 다음엔 대한항공이랑 합병의 속도가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아, 이 관련 테마 때문에 꾸준하게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한 번 반응을 하겠구나.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전기차의 이 생산 둔화, 이 기업들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 가격을 예시로 들면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 설비 확장에 지금 타이밍에 9,600억을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음 사이클을 노리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1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이고 점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것도 한번 기업의 투자를 살펴보면서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가 된다면 성장주는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싹 다 성장주잖아요. 예, 성장주, 주가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삼성 쪽 이제 AI 핸드폰 요거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 지금 이게 굉장히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엔 핸드폰이었지만 이게 다른 가전으로까지 엮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은 이 AI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전 시장이 또 한 번 재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가전만 하더라도 4일 만에 1000대, 그리고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국내 100만 대인데 해외가 더 많이 팔렸죠. 그렇게 해서 이 AI 온 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종목들, 부품들 있잖아요. 특히나 여기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품은 더욱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삼성이 치고 나가면 그에 뒤따라 있는 이 기업들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검증된 부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돈이 돈을 번다고 점유율이 점유율을 버는 요 흐름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싹 올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제가 이제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나오는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올라가는 건 좀 올라가도 떨어지는 건 엄청 떨어지는데 이 두산은 걱정되는 게 단 하나도 없죠. 오히려 추세 잘 잡아가면서 올리기 위한 이러한 준비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법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었어요. 핵심이 뭐냐? 지금 테라파워 프랑스 원전 장비 기업 프라마톰 낙점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세대 원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 원전 관련해서 들려왔던 소식이 뭐였습니까? 짓긴 지을 건데 일단 검토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트너십까지 낙점하는 모습이 해외 곳곳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속도 나오겠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 이 신형 원전 계속해서 건설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SMR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SMR의 이 지분 투자에 큰 손이 한국이잖아요. 잘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떠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데 이 주기기 제작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재공학적인 기술 장벽이 있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을 수 자체가 없고 한번 관련 파트너를 딱 잡게 된다면은 그대로 신뢰만 얻었다라고 했을 때 쭉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 현재 하나씩 보여지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말고 유럽은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3월 달에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내용 나올 거고요. 6월 달에는 체코 쪽에서 내용 나오게 될 거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쪽에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외에 다양한 지역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이전보다 긍정적인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되더라도 조용할 일이 없겠구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 시끄러워야지 호재인 거잖아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원전 밀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임박했을 때에도 원전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쪽이 좋다라고 해서 원전만 보고 끝내면 아쉬운 쪽이 하나 있죠. 뭐? 수소도 봐야지, 수소. 왜 그러냐? 원전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다 공급하면 되지만 전기가 남는 시간, 저녁 시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대로 날려버리는 건 아깝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관을 하려고 한다? 수소 쪽으로. 자, 그랬을 때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 0%, 청정 수소 생산 첫 성공 이야기 들려오고 있어요.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는 요 기술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느 정도 이 경제성만 입증을 하잖아요. 이제 원래 수소라는 것도 액화수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지만 이 저온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한다라고 해봐요, 남는 걸. 그러면 이제 비용 자체가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파이프로 쏴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암모니아로 바꾸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걸 통해서 수소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까지도 확 줄어들어 버리게 돼.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소 수출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 소리가 꾸준하게 들려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수소 추진선이라든가 아니면 운반선 요 관련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것 또한 이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수소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 이제 모든 산업 쪽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산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이기에 굉장히 괜찮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오늘 아주 좋은 상황인데 수급과 차트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요. 자, 수급 어떻다? 외국인 그동안 매수 많이 있고 기관도 최근에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쉬어가는 템포가 보여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장을 딱 마쳤는데 외국인 빨간불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설령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보다 훨씬 적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 역시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걱정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빨간불이라면 우리도 홀딩하는 걸 기본 전략으로 취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살펴보게 된다면 21선이 일단은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평선 지켜주게 된다면 굳이 여기에선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1차 목표로 잡는다면 저는 일단 노란색 선 481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며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노리는 것 플러스 쭉 비어있는 공간이 2만 원 아래까지거든요. 매물대 빈 공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 영상과 몇몇은 중복이 되더라도 오늘 또 한 가지 좋은 것들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는데 이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미국의 원전만 좋은 게 아니라 수소까지 싹 다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지지라인 아래쪽에 있는 21선 위가 베스트지만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그리고 올라갔을 때 1차 목표는 481선이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은 뭐 큰 추세 라인상 핵심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템포가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제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 이번 연휴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